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들어온 유혜원. 일반 전형으로 들어온 손예진. 고른기회 전형으로 들어온 박준희입니다. 우리는 특기 저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사학번 일반고 출신 오일인 과학고 출신 김유림. 차승민입니다. 생기부 영상의 2편으로 오늘은 과기원 자소서를 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학추, 그리고 고른기회 전형 등 일반적인 자소서는 앞에서 다루고 특기자 전형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다룰 예정이니 참고 바랄게요. 생기부를 펼쳐놓고 각 자소서 문항에 대해서 자신의 활동들을 분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문항에 대해서 두세 개의 활동을 분배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된다면 자소서 작성을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끝이 났다고 볼 수 있겠죠? 자소서에 들어갈 내용을 정할 때 본인의 진로나 목표를 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던 활동 위주로 적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화학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테드 강연을 본 후 진행했던 플라스틱 분해성 세균을 이용한 폴리프로필렌 분해 공정 활동을 통해 환경에 관심이 생기게 된 과정을 일미를 드러내어 적었습니다. 또 본인 관심 분야에 대한 각 과기원의 최신 연구 성과에 대해 언급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과기원들은 그 학교에 관심이 있는 학생을 뽑는 것을 좋아해요. 때문에 그 학교의 최신 연구 성과를 계속 보고 있었다는 인상을 심어주면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그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나 붙었잖아, 나.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스토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한 500번쯤 강조하실 텐데요. 그만큼 스토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면접관분들 입장에서 수도 없이 많은 자소서를 읽게 되실 텐데 얼마나 지루하시겠어요? 당연히 눈에 띄는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스토리를 무작정 생각하시기보다도 먼저 생기부를 보고 키워드를 좀 뽑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기 키워드를 중심으로 스토리를 생각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면접 준비하실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활동이 스토리에 우선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특기자인 만큼 여러 가지 좋은 활동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활동을 꼭 넣고 싶다 하는 욕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스토리에 맞지 않는 활동을 억지로 넣으려고 하다 보면은 스토리의 흐름이 약간 어색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평가자 입장에서 이 지원자는 진정성이 약간 떨어지는데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은 억지로 넣기보다는 나중에 면접에서 그 활동을 언급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꼭 나 이런 거 잘해요 라고 자랑할 필요는 있습니다. 키워드를 정리하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스토리에 이 활동이 잘 녹아들지, 꼭 필요한 활동인지. 이렇게 선별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더욱 튼튼하고 진정성 있는 자소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소서를 쓸 때 생기부와 너무 겹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적는 게 좋아요. 생기부에는 활동의 결과 위주로 쓰여 있을 때 자소서에는 활동을 하게 된 계기나 과정 위주로 쓰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고등학생의 연구 성과는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렵지 않나요? 그쵸? 그쵸.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연구 성과 위주로 쓰기보다는 과정 위주로 써서 활동 속에서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이 잘 보이도록 신경 썼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작성할 때 전문적인 용어를 활용해서 자소서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가진 지식의 수준이 높아 보일 수 있도록 썼습니다. 이제 항상 나오는 공동체 문항 있잖아요. 이 공동체 문항에 대해서 자소서에서 답변을 할 때 보통 학생회장이나 부회장처럼 어떤 특정 직책을 맡았던 경험을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일과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생활들이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 속에서 자신이 했던 것을 아무거나 쓰셔도 무방합니다. 대표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동아리 장을 맡은 경험은 없지만 동아리 내에서 후배들에게 우리 동아리의 활동의 목표나 여러 학업적인 것들을 도와줬던 경험이 있어서 이것들을 자소서에서 썼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본인을 나타낼 수 있는 키워드를 쓰고 마지막에 좀 거창한 목표를 적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저는 세상을 바꾸는 연구원을 키워드로 삼아 제가 연구자로서 가진 잠재력에 대해 썼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지스트에서 공부하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에 기여하고 새로운 연구 주제를 제시할 수 있는 학생이 되고 싶다는 다짐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앞뒤에 나에 대한 키워드를 적으면 많은 자소서를 보는 사정관들 입장에서 눈에 띄는 자소서가 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자소서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자소서를 아름답게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어떤 탐구를 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어떤 결론을 냈는지 요거를 이제 기본 틀로 가지고 가면 논리적인 글을 쓸 수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 활동 과정에서 이런 걸 배웠다 혹은 그런 활동을 바탕으로 이러한 추가 탐구를 해봤다 라는 식으로 글을 쓰면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가 충분히 잘 전달되는 그런 자소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1학년 때 R&E 연구를 연장해서 2학년 때 전람회까지 끌고 갔고 그 과정에서 등장하는 환경 문제나 과학기술, 분석기술에 대한 탐구를 심화해 탐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 자체를 저만의 스토리로 만들어 자소서를 작성했는데 특히 단순한 탐구나 연구의 경험을 순서대로 나열했다기보다 어떤 계기로 연장 연구를 했고 어떤 계기로 심화 탐구를 했는지 그거에 중점을 두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여러분이 탐구를 진행하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런 걸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자신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탐구의 과정에서는 반드시 성장과 보완의 과정이 있기 마련인데 여러분이 어떻게 성장을 했고 또한 어떤 것을 깨달았는지 쓰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또한 특기 자료 내용을 설명할 때 여러분이 그 자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설명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을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글자 수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는 불필요한 내용이나 어구를 삭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하였습니다를 했습니다로 바꾸는 등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또 내용에 오류가 없는지도 중요하지만 맞춤법과 문맥이 맞는지도 중요하답니다. 따라서 여러 과목 선생님께 피드백을 받으면 좀 더 다양한 방향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의 피드백을 들어버리면 내용이 산으로 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더 나아가서 선생님과 같은 주변 어른분들 말고도 친구들과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됐었어요. 친구와 피드백을 주고받다 보면 내가 놓쳤던 부분에 대해 알 수 있고 친구의 자소서가 하나의 족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완전 럭키 비키랍니다. 그리고 지스트 자소서인데 다른 학교 이름을 적지 않았는지 꼭 확인하세요. 카이스트, 유니스트, 디스트, 하비스트 그만하자. 메인 피드백 담당 선생님을 한번 정해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듯이 오히려 너무 많은 분들께 피드백을 받게 되면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도 잘 헷갈릴 수도 있고 내용이 갈피를 잡기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굳이 추천하자면 문법, 맥락, 어휘 등을 봐주실 선생님 한 분께 피드백을 요청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대신 그 선생님들께서는 정말 내용에 대한 피드백이 아니라 전체적인 자소서의 스토리라인을 잡아주는 정도의 역할만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충분히 진정성 있고 특별한 자소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스스로 피드백하는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피드백을 받았다 하더라도 결국 자소서는 여러분 스스로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피드백을 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좀 더 강조해야 되는지, 면접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잡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기자 전형이 다른 전형과 어떤 점이 다를까요? 그건 바로 특기 입증 자료가 있다는 점인데요. 특기 입증 자료는 자기 스토리대로 여러분이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어쩌면 추가 설명의 기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자세한 내용과 더 깊은 스토리를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특기자를 준비하고 계시는 과고생들이라면 알고 계실 텐데 일반적으로 특기자 전형의 입결이 다른 전형보다 살짝 낮아요. 성적을 조금 덜 보는데 그만큼 특기 입증 자료를 더욱 탄탄히 준비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게 성적을 아예 안 본다는 게 절대 아니고 덜 본다라는 의미는 공부 외에 연구나 대회를 함으로써 공부가 아닌 탐구 역량의 성장을 주의 깊게 보겠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난 특기자니까 성적 낮아도 괜찮아 이런 마인드는 절대 안 됩니다. 게다가 저는 일반고 출신 특기자였던 만큼 아마도 성적을 좀 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기자의 필살기는 바로 특기 입증 자료겠죠? 여러분의 특기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만큼 아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뿐만 아니라 특기자 입증 자료에서도 스토리를 보여주기 위해 키워드를 환경으로 통일해서 구성했습니다. 특히나 제가 3년간 했던 연구가 모두 환경 관련 연구였기에
연구 관련 수상 실적으로 다 채웠고 추가적으로 국제행사 규모의 환경 관련 탐구 활동도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 키워드를 맞추다 보니 과감하게 더 큰 규모의 활동을 없애고 교내 규모의 활동을 하나 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교내 대회 수준의 상을 하나 넣었는데 수리사고력 대상을 넣었어요. 수리사고력 대회 같은 경우는 상 자체가 좋기도 하지만 제가 수학 성적이 약간 떨어지는 편이라서 제가 수학을 그렇게까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상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특기자 자료가 너무 거창할 필요는 없고요.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친구들과 다르게 과학 중점 일반고 출신인데요. 과학기술원 특기자 전형의 특성상 아무래도 제가 경쟁하는 상대가 연구나 대회 경험이 많은 과학고나 영재학교 출신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무기를 준비하고자 했는데 그 방법으로 생각했던 게 제가 뇌과학의 특기 분야가 있어서 뇌과학에 대해서 제가 3년간 공부했던 내용을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정리를 했고 그리고 제가 했던 연구에 대해서 대회를 나가면서 이 연구가 점점 발전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담아서 그걸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신이 하는 활동을 이것저것 나열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가진 스토리를 잘 드러낼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과학고는 학교 선배, 선생님들을 통해 얻을 수도 있고 학교 자체적으로 책자를 만들어 족보처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고는 그게 쉽지 않을 텐데 과기원, 입학처 이런 곳에 예시 자료가 꼭 하나씩 있거든요. 그걸 참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수시와 정시를 모두 잡으려 했기 때문에 저처럼 수시와 정시 모두 준비를 하고 있으시다면 적어도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천천히 준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9월 모의고사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엄청 부담이 커지거든요. 사실 저는 미루다가 여름방학이 끝나고 급하게 적었었는데 쓰면서 계속 후회했답니다. 저는 도움이 됐습니다. 활동을 정할 때도 어떤 내용이 어떤 분포로 들어가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알려주셔서 자소서 쓰는 게 조금 수월했던 것 같고 또 제가 넣고 싶은 내용은 많은데 글자 수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핵심만 확실하게 남겨주셔서 자소서 쓰는 기간도 많이 줄었던 것 같아요. 또 컨설팅은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컨설팅 일정에 맞추다 보면 게을러지지 않고 빠르게 자소서를 작성할 수 있었어요. 또 물론 학교 선생님의 도움이 많이 크긴 했지만 컨설팅도 잘만 활용하면 좋은 자소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학고는 물론이고 특기자 자체가 지원자 수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 업체에서 가진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는 지스트는 일반으로 왔지만 유니스트는 특기자로 합격을 했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특기자로 지스트에 들어온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컨설팅이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고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경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교과 내용이나 원리에 대한 질문은 없었는데 특기 입증 자료, 자소서, 생기부에서 보이는 특별한 활동들에 대한 질문이 대다수였어요. 이건 자기 마음대로예요. 하나의 특기에 관련해서 스토리를 하고자 하면 그렇게 하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환경 키워드 하나만을 가지고 다양한 특기를 짜집기 했어요. 그리고 모든 특기가 관련지어 있을 필요는 크게 못 느꼈어요.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할지, 면접 방향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따라서 구성을 자유롭게 달리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과기원 자소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종합대 자소서가 폐지된 지금 여러분이 자소서 때문에 과기원 원서를 쓰는 것에 부담감을 느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한 팁들을 잘 활용하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까지 받는다면 과기원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합니다. 수시 원서 개수에도 안 들어가잖아요. 안 쓰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이공계에 관심이 있다면 꼭 과기원 써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특기자 전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사실 아직 못다한 이야기가 정말 많지만 시간상 하지 못해 정말 아쉽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기자로 갈래? 좋아! 네, 이렇게 혼자 남겨진 만큼 저는 이제 일반고에서 특기자를 준비한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일반고는 다른 과학고나 영재학교
등에 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조금 적을 수도 있어요. 저는 특기자를 준비할 생각이 원래 없었긴 하지만 대회나 올림피아드를 하는지를 저는 아예 몰랐었기도 하고 설레도 학교에서 없었기 때문에 약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좀 많았는데 여러분이 특기자를 준비한다면 만약 그 뜻이 있다면 한 2학년쯤부터 여러분이 직접 대회 같은 걸 찾아보면서 기회를 만들어 나가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이걸 하고 싶다면 쫄지 말고 주변에서 아무리 수능 준비하러 닥달을 해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회를 잡고 끝까지 자신감을 갖고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우리는 특기 자요! 안녕!